감사합니다. 제가 오조한테 시켰어요. 돈 주고 500원씩 주고서 나오면 소리 좀 지르라고 제가 시켰어요. 오늘 제가 뮤지트 강한다고 저희 조에서 네임을 항상 만들어갖고 감사합니다. 하고요. 갑자기 일단은 저는 행튼에서 경제적 자유부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경자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리고 갑자기 저 여자가 누군데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을까?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자면 저는 부동산 투자한 지 이제 만으로 5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이기도 하고 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개인 세금 특강을 행튼회에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투자하면서 세금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함께 나눌 계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행튼회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멀리서도 오셨고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2박 3일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올해 말도 많고 살도 많고 여전히 말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해요. 행튼의 카페 요즘에 이제 스터디 글 올리시니라고 매일 카페 들어가실 텐데, 행튼의 카페에 보면 밑에 보면 행튼의 정보 나눔이라고 있거든요. 행튼의 정보 나눔 밑에 투자 소식통 밑에 세금 지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신문에 뉴스가 나오면 조금씩 제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7월 21일 날 세제 개편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요약해서 올렸고, 그리고 그 뒤는 아마 계속 종부세 얘기 올린 것 같아요. 신문에 뭐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부세 얘기 올렸고, 그 중에서 그래도 같이 공부할 만한 내용은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 같이 볼 만한 걸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조금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놈의 명예 때문에 라고 종부세 힙이 갈린다. 신문 내용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고요. 내용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볼게요. 종부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3억 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11억에서 14억까지 공제 상향을 기대한 1주택자 9만 3천여 명은 그대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를 놓고 혼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이나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 등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게 최근 국회 통과한 종부세 특례 내용인데요.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하면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나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주택 특례 등을 세대가 아닌 인별로 적용하다 보니 주택 명의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게 서울 강남 공시가 10억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30년 넘게 보유한 A씨가 2015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형제가 상속받아 지분 25%를 소유하게 되어 올해부터 A씨는 지분이 40%를 넘지 않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배제된다는 말에 세무서를 찾았지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아내이고 상속주택은 A씨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썼는데, 만약에 서울의 강남 공시가 10억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였더라면, 그러면 과세 대상자를 A씨로 하는 특례를 신청하고, 그리고 상속주택 지분 25% 주택은 주택수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 등 이번 종부세 특례 혜택이 가능한 분들은 꼭 별도 주택수 합산 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서 깎아주는 세금은 절대 없습니다. 신청서는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 종부세 양식 올라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이때만 해도 사실 홈택스에서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홈택스에도 이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126번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서면으로도 혹시 받는지 해서 혜택을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올해 최종적으로 통과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한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 2022년 7월 20일 날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대체 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너 이거 주택수 빼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건이 맞아야 빼주니까 정확히 어떤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같이 볼게요. 대체 취득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규주택이다. 그러면 얘를 대체 취득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속주택은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주택 이런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주택수에서 빼줄게. 근데 요건이 뭐냐면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그리고 지분 요건은 40% 이하. 이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된다.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만 빼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은 한 채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대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7월 21일 날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는 자세한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이 3개 있어. 그럼 이 3개 다 빼주는 거냐? 많이 문의가 왔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법의 취지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가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 3억짜리 이하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조건은 지방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는 공시가격 상관없이 안 빼줄 거야. 이거 지방으로 안 본다는 거지. 근데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은 돼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세종이 아닌 지역은 되는데 그 중에서 되는 게 있어. 광역시의 군, 세종시 읍면 이런 경우는 공시가 3억 이하이면 이거 주택수에서 빼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되고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 자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기간 신청,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말고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양식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홈택스 말고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보면 국세신고 안내 있죠. 국세신고 안내 밑에 개인신고 안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칸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밑에 주요 서식 치면 여기 보시면 9번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 있죠. 양식이 있으니까 요거 양식 확인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신청해서 챙기시면 되고 양식은 이렇게 써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체 취득주택인지 상속인지 지방 저가주택인지 본인이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작성 양식도 자세히 뒤에 써 있어요. 그거 본인이 맞으시면 작성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하던 것 중에서 부부특례 신청하는 거 그것도 작년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또 못 챙기시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잠깐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내용 보시면 그 전에는 그 종부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종부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한 사람 명의로 된 1주택자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적용받으려면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어야 됐어. 근데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자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왜? 11억 공제 받고 그리고 세액 공제 받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를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다. 그럼 본인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나라에서 그럼 네가 선택해서 신고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시청 기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니까 요 기간에 세무서에 별도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인별과세 방식 적용이 맞는지 1주택자 과세 적용 방식이 맞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시뮬레이션 직접 하나 돌려본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얼마나 혜택이 큰 건지 볼게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공시 가격이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고 이게 지금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1세대 2주택자로 신청해서 혜택 받고 싶다.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인데 생년월일은 몇 세 이거 정확히 왜 들어가야 되냐면 고령자 세액 공제 때문에 생년월일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든 게 65세예요. 만 65세. 그리고 취득일자는 장기보유세액 공제 때문에 취득일자가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보유세액 받으려면 취득일자 정확히 입력했더니 이분은 보유기간이 15년이래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고 15년이에요. 그러면 세액공제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고령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60세, 65세, 70세에 따라서 20%, 30%, 40% 그리고 장기보유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5년, 10년, 15년에 따라서 20%, 40%, 50% 이거를 내가 세금 낼 거에 사에 깎아준다는 거야. 할인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공시가 20억인데 부부 공동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1주택자 특례로 신청해서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20억인데 1주택자 적용받으려면 공제액이 11억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억 공제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를 60%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 곱할 거예요. 그럼 9억에 대한 60%니까 과표가 5억 4천 나와요. 그리고 쭉 세금 계산하면 사실은 270만 원 넘는 돈이 나오는데 고령자 세액 공제해주고 장기보유 세액 공제했더니 빼주는 금액이 거의 200만 원이 넘어. 할인 금액이. 그러니까 실제 내는 금액은 66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그냥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해서 각각 인당 6억 원씩 공제 받을 거다. 그러면 20억이니까 지분이 아까 50%니까 10억씩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공제액은 인당 6억 공제잖아요. 그래서 6억 공제했을 때 4억에 대해서 60% 하면 2억 4천. 그래서 각각 세금 계산해서 더했더니 200만 원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너 이거 저렴하니까 이걸로 해 이렇게 안 하니까 본인이 됐든 아버님 부모님이 됐든 좀 챙겨서 세금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좀 시뮬레이션 돌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보던 것 중에 좀 더 볼게요. 여기 종합부동산세 막 지금 고지서 날라오죠. 머리 막 쥐나죠. 고지서 날라와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고 500만 원 사이다. 내가 고지서 날라온 거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50만 원 분납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럼 절반 잘라가지고 분납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그러면 언제 내냐 분납 신청한 거 다음에 6월 15일까지 돼요. 그래서 다음에 6월 15일까지 내는데 늦게 낸다고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신청하셔가지고 되면 되고 근데 이제 분납 신청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신청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납부 기한 내에만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분납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 완료됐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금액적인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신고하시면 돼요. 나눠서 분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거 어디서 신청하냐? 이건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신청 제출이라고 있어요. 신청 제출 밑에 보시면 신청 업무라고 있거든요. 신청 업무 밑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신청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요게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필요하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거 자세히 볼게요. 이제 특례주택으로 인한 1주택자 과세 방식 적용 사례 공시가 15억인데 이거 일반주택 서울에 있어요. 조정에.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3억짜리인데 저희가 밑에 표현을 특례주택이라고 썼어요. 지금 이제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대체 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제가 그냥 표현하기 쉽게 특례주택이라고 썼어요. 같이 한번 계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런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은 일반주택이 15억 그리고 특례주택이 3억이에요. 그러면 과표는 합산해서 계산해요. 과표에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계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8억이 나오고 이 다음부터는 너 1주택자로 적용해서 세금 먹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금액 11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7억에 대해서 공정시작가액 60% 4억 2천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1주택자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종부세가 부담이 큰 게 기본세율 있고 중과세율 있는데 다주택자들 다 중과세율이에요. 그럼 기본세율에 거의 2배 가까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1주택자로 해주면 당연히 세율도 기본세율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 적용되고 그리고 1주택자니까 당연히 세액공제 해주겠죠. 근데 세액공제를 일반주택하고 대체주택하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따져서 해당이 되면 고령자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장기보유세액공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그 내용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일반주택 또는 특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과세방식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일반주택 갖고 있는 게 명의가 되게 다양할 수 있죠. 그리고 특례주택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다 해주는 거냐? 그거 아니고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별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니까 일반주택 또는 특례주택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 적용 여부. 일반주택이 부인 명의고 특례주택이 남편 명의야. 아까 신문에 나온 그 케이스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1주택자 과세방 적용이 불가능해. 납세 의무자가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일반주택 또는 특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 이거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주택이 남편하고 부인 명의 50% 각각이에요. 그리고 특례주택은 남편 명의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납세 의무자 이거 두 개 동일하게 해주면 너 1주택자 적용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일반주택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내는데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체크하면 돼요? 남편으로 체크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납세 의무자를 남편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2주택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도 별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야. 내가 일반주택 갖고 있고 지방의 저가주택 시황 너무 좋을 때 저 지방에 3억이야 공동명의로 샀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종부세 너무 많이 나오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일반주택하고 납세 의무자를 같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할 게 없어요. 일반주택은. 그 대신 특례주택은 신청이 가능하지. 왜? 이 특례주택을 가지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는 거지. 납세 의무자 누구로? 같게 해야 되니까 누구로 해야 돼요? 그렇지. 부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 주택을 가지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의가 당연히 같으니까 1세대 1주택 혜택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니까 중과세 안 받고 그냥 일반 세율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종부세. 그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혜택을 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아까 알아서 깎아주는 세금은 없어요. 절대로 나라에서 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세금 깎이니까 너 이렇게 신고해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심지어 종부세를 저도 작년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분납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분납 신청해서 납부하고 그리고 올 초에 돈이 생겨서 나머지 금액을 국세청 담당자 통화해서 납부를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고지서가 또 날라왔네. 와, 깜짝 놀랐어요. 아, 국산들 관리를 이렇게 하나? 근데 아무튼 국세청도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이야. 실수할 수 있어요. 다시 담당자 통화해서 세금 냈다. 그랬더니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서류 한 장 필요한 거 보내달라고 팩스를 해서 다시 수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줄이고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게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낸 것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좋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모님이 됐든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혜택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보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거 아닌데 저희가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근데 올해 거는 당연히 다 끝냈고 저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전세 만기되는 게 2건이에요. 2건인데 한 건은 계약서 다 끝냈고 벌써 한 건은 이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3개월 정도 전에 저는 작업을 해요. 3개월 정도 전에 만기 날짜 딱 정해놓고 수첩에다가 3개월 정도 전에 체크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다 문자 보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전세 시장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올해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5개월,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문자 넣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 잘 살고 있는데 5개월 전에 전화해서 아니면 너 문자 넣어서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문자 넣으실 때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걔가 이사를 갈지 계속 살지. 그러니까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새로 세입자를 들여서 원활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미리 시간을 두고 진행하니까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세입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서 세입자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조금 미리미리 좀 움직이시면서 대처할 수 있는 알아야 방법을 찾으니까 그죠?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2억에 샀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장이 1년 만에 너무 좋아져서 4억에 간 거지.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4억에 갔는데 최근에 가격이 쫙 빠지면서 2억 중반을 다시 찍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4억을 찍었던 그게 약간 꿈 같은가 봐요. 질문을 하더라고. 언니 다시 그 시절이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이버머니 같은 거지. 어때요 여러분? 다시 그 시절이 올까요? 주름파님 어때요? 다시 그 시절이 올까요? 어때요 여러분? 다시 그 시절이 올까요? 와요? 예, 와요. 걱정 안 해도 봐.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2억에 샀던 게 4억 갈 때 1년 반 걸릴 줄 몰랐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서 다시 4억을 찍을 때 2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버티면 다시 그 시절은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분명히 다시 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버틸 수 있으면 분명히 다시 그 시절은 온다. 그럼 제가 여담으로도 한마디 했어요. 정말 비싸게 팔고 싶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비싸게 팔고 싶다. 당연히 그쵸. 저희 막 너무 비싸게 팔고 싶잖아. 그죠? 제일 비싸게 팔고 싶대. 욕심이 너무 많죠. 제일 비싸게 팔고 싶대.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죽기 전날 팔으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죽기 전날 20 넘어가기 직전에 계약서 써라. 앞으로 3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죽기 전날 팔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지금 힘든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힘든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장이 좋았을 때는 저도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났어. 장이 안 좋으니까 되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생각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 중에서도 한 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유기견 센터에 강아지가 버려졌어요. 개가 버려졌는데 얼마나 오래 버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창살 안에 어미개가 강아지 3마리를 키워요. 근데 젖이 안 나오잖아.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나머지 2마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어미개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죽은 새끼 개를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한테 젖을 물려요. 굉장히 상상이 할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셔서. 아, 그래, 진짜 그 정도로 힘드시고 어려움들 너무 많겠다, 지금. 근데 결론은 버텼으면 좋겠다. 버텨서 홍천회의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제가, 투자도 투자긴 한데, 제가 투자 노트에 좋은 글귀 많이 써갖고 다니면서 좀 힘들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들여다보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가지고 왔어요. 성공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은 호흡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지막 호흡이 중요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살아있으려면 다음 호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살아남기만 하면 지금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일단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남아서 행천에 오래오래 같이 살아남아서 내후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우리 같이 모여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회상할 수 있는 행천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글은 한자긴 한데 하늘 땅 수준으로 쉬운 한자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마인드 스탐을 보는 건데요.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리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때론 만족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멈출 줄도 아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로 오래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